자영업을 하다가 건물 신축에 도전해서 완공까지 한 이 건물을 아주 멋지게 신축을 하셨는데, 일단 이 건물을 언제 얼마에 매입을 하셨죠? 자영업을 네. 법인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를 많이 추천했어요. 유튜브에 이제 건축 이야기라고 하우빌드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취득세 내고 중개 수수료 내고 이제 공사비까지 해서 대출 빼고 현금은 얼마나 투입이 되신 거죠? 순수하게 제가 투입한 거는 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빌딩입니다. 오늘은 신촌에 나와 있습니다. 명물거리 메인길인데요. 이 한복판에요, 작은 땅을 매입해서 아주 멋지게 신축을 하였는데, 오늘 그 건물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건물을 매입을 했고 또 매입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과정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영업을 하다가 건물 신축에 도전해서 완공까지 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양승환이고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아주 멋지게 신축을 하셨는데, 일단 이 건물을 언제 얼마에 매입을 하셨죠? 2021년 8월경에 28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건물 어떻게 매입하시게 된 거세요?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거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좀 있었는데 꾸준히 관심을 갖다가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돼서 빌딩 매수를 알아보다가 좋은 매물이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 건물을 살 때 어떠한 이유로 사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매수할 때 기준은 그냥 단순히 기존의 건물을 사서 임대를 놓는 것보다는 낡거나 지금 크게 수익성이 안 나오더라도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지를 제가 찾았었고, 마침 또 이게 거기에 딱 걸맞는 위치라고 생각해서 주저없이 매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번듯하게 나와 있는 건물보다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할 그런 건물을 처음부터 보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존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네. 이미 거기에 가치가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게 되면 이미 매수하는 순간부터 어떤 수익성이 미리 보장이 된다는 제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살 때부터 무조건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가능한 부지, 그것만 제가 처음부터 의뢰를 했었고, 그런 기준으로 계속 매물을 검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지가 몇 평이죠? 대지가 이제 정확하게는 32.4평. 32.4평이요. 32.4평에 지금 5층짜리 아주 번듯하게 건물을 신축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8,800 정도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주변 시세를 한번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요, 이 앞에 있는 그 예전에 이제 탐앤탐스 있던 카페 건물이 한 7년 전에 평당 1억에 매각이 되었더라고요. 오래된 건물인데 앞에만 이렇게 살짝 리모델링 되어서 한 7년 전에 1억이 되었고, 그리고 옆에 이 오른쪽 요 코너 건물 요게 한 14년 전에 7,500에 이게 매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요 명물거리 요 15m 요 라인으로는 보니까 최소 땅값만, 그러니까 건물 빼고 땅값만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1억 이상은 땅값은 하겠더라고요. 또 잘 매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좀 대출을 받으려고 그냥 감정평가를 했는데, 네. 실제 저희가 매수한 가격보다 네. 퍼센테이지를 말하면 한 20%에서 20% 이상 감정가가 더 나오더라고요. 감정가 이하로 매입하신 거네요. 감정가는 한 32억, 33억 정도. 은행에 따라 달랐는데 32억에서 34억. 네. 예. 그래서 그것도 결정하는데 그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감정가는 은행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죠. 이 명물거리가요, 조금 공시지가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높고, 높습니다. 예, 그리고 감정가도 좀 잘 나오긴 편이긴 합니다. 이 명물거리가. 네. 대출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매매가의 한 대략 70%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매매가의 70%. 네. 이자는 몇 프로 정도 되세요? 이자는 이제 당시가 좀 저렴해서 네. 3.7% 정도로 받았습니다. 3.7% 정도 제가 받으셨고. 개인으로서는 이게 대출이 네. 한계가 있어서 네. 제가 하는 자영업을 네. 법인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대출 금액이라든지
이게 규모가 많이 더 커졌거든요. 네. 나머지 잔금을 그런 식으로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새로 세워서 대출을 좀 받는데 활용을 했다는 거죠. 예, 예. 아, 그런 네.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대출을 이제 받으신 거죠? 공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 이제 대출 네. 매수한 은행에서 같이 공사비로 또 일부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 일부 한 7, 80% 정도 받으신 거예요? 공사비에? 공사비 한 70% 정도. 70% 정도 받으셨고. 이제 공사를 하려면 명도가 필요한데 명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유명한 그 식당이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하고 이 공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시고 나간 다음에 임차인이 다시 1년 동안 안 들어온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건물주께서도 아마 매각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됐죠. 그러면 취득세 내고 중개 수수료 내고 이제 공사비까지 해서 대출 빼고 현금은 얼마나 투입이 되신 거죠? 대략 다 하면은 공사를 하게 되면은 실제 공식적인 공사비가 들어가고 네. 그 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또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것까지 하면은 제 순수하게 제가 투입한 거는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10억 정도요? 예, 예. 공사비까지 다 해서. 예, 예. 와, 10억에 이렇게 멋진 건물을 이 좋은 입지에다가 지으셨습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대단하십니다, 대표님. 글쎄요, 뭐 저도 제 혼자 뭐 개인 노력만으로 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운도 좀 따랐고 또 여러 가지 그게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살 때 도움을 지금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예. 뭐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신 거세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네. 그 30대 초반에 처음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네. 그때가 이제 IMF가 바로 다음 해였어요. 대학교 졸업한 해가.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네. 모든 대기업이라든지 뭐 그 기업의 그 취업문이 다 막혀버렸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영업에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었을 때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힘드니까 저녁에 술을 먹고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 사는 곳에 작은 빌딩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되게 젊었을 때인데도 막연하게 그런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50살 전에 저런 빌딩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술김에. 이미 이제 그때부터 뭔가 그런 이제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현실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고 그냥 네.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자영업을 하고 나이가 먹으면서 이 부동산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옛날에 젊었을 때 그 꿈을 한번 실현해 보지 않을까. 그게 조금씩 이제 마음속에 이제 더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관심을 계속 가졌어요. 부동산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결정적인 건 저희 동생이 제조업하는 동생인데 그 친구가 강남에서 그 꼬마 빌딩을 소개를 받는 자리가 있었어요. 컨설팅을 받는 자리. 거기에 제가 우연히 따라갔거든요.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느꼈죠. 지금 뭔가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20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시작했고, 근데 공부하려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냐면 유튜브를 많이 뒤져봤어요. 유튜브에 이제 모든 정보들이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정보 중에서 지금 우리 대표님이 있는 그 소개 영상도 제가 엄청 많이 봤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하여튼 유명한 거기서 나온 그 조회수 높은 자료들은 다 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건축에 대한 실무에 대한 거는 그 설레 건축 이야기라고 하우빌드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1강부터 40강까지 건축에 대한 기초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 무료예요? 그렇죠. 그냥 인터넷 유튜브에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올려요? 있습니다. 와. 근데 1강부터 40강까지가 아주 내용이 알차요. 물론 좀 제 입장이죠.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초보한테 엄청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건축사분들, 유명 건축사분들이 또 영상을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네. 근데 그것도 거의 다 보고, 부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어떤 법적인 규정이 있느냐, 이런 중요한 아주 알짜배기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노트를 몇 권 사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 시공하는 방법, 주의해야 되죠. 이거 각각 노트별로 다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많이 기본적인 지식을 많이 쌓았고요. 이런 매물이 나왔을 때 이 네. 매물도 강남 부동산 그 중개법인에서 소개를 여러 군데를 받았거든요. 네. 그 중에 뭐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매물 중에서 선택할 때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그러면 다 이제 유튜버나 이제 그런 무료 강의를 통해서 다 그렇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 어디 뭐 강의장 가서 돈 주고 한 거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네. 좋은 비용을 들이면 그만큼 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저는 또 생업도 있고 네. 어디를 뭐 쫓아가서 직접 강의를 듣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냥 다 기본적인 건 다 무료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정보를 얻었고 그다음에 책은 이제 그 꼬마 빌딩 그 신축 가이드라고 네.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다른 건축주를 통해서 네.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음. 그 책을 한 3일 만에 다 읽었거든요. 이거를 읽어보신 분들, 건축주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가 진짜 실무적으로 초보들한테는 너무 도움이 됩니다. 진짜 제가 궁금했던 거, 가려웠던 부분을 다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전문가는 전문가 정도의 수준으로 이걸 보고서 뭐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예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고 여기서 많은 영감을 얻어서 건축사하고 이제 설계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하거든요. 그때 디테일한 거는 건축주 요구가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건축사님은 일반적인 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무난하게 이거를 짓는 걸 원하시지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못 쓰시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이제 뭐 예를 들면 토목공사를 밑에 할 때 시공사마다 아니면 건축사마다 공법이 다른데 그 밑에 습기가 올라오지 말라고 비닐을 까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은 시공이 잘 돼서 비닐을 안 깔아도 된다. 어떤 분은 깔아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짚어져 있어요. 그거는 시공사에서 누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비닐을 깐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되게 그렇죠. 사소한 거지. 근데 무조건 깔으라고 요청을 해라. 예를 들면 그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살아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꿀팁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기초부터 골조 뭐 내부 외장 내장 이런 거 어떤 순서로 되느냐 이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봐도 사실은 어떤 전체적인 건축을 이해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되죠. 요거 이제 임대에서 놓고 계시잖아요. 임대는 얼마 정도 받을 예정이세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 욕심이긴 한데 보증금 빼고 월세로만 한 1,400에서 1,500 정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입지가 좋고 상권이 좋아서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축 건물이고 건물 뭐 이따가 2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이쁘게 내부도 그렇고 잘 지어놨습니다. 아주 건물도 효율적으로 층고도 높고. 건축사님이 아주 제대로 작품을 제대로 하신 덕이죠. 뭐. 네. 요건 이제 2부에서 또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건물 많이 봤지만은요 진짜 손에 꼽힐 정도로 건물 너무나 멋지게 전해놨습니다. 뭐 이미 많은 또 노하우를 대표님이 알려주셨는데 이런 노하우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글쎄 뭐 노하우라고 제가 그 정도 할 정도 능력은 안 되고 그냥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뭐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으려면 그 순간에 뭐 그걸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하면은 어느 정도 평소에 미리미리 뭐 사전에 공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해놓으시면 진짜 기회가 왔을 때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다.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고 그런 상태에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으시라.